안녕하십니까 교육생 여러분. 오늘 유리섬유 기초물성 특징 및 개념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민경재 책임입니다. 본 교육은 2026년 재직자 온라인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첨단 소재 기반의 설계 공정 평가 및 제품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리섬유는 현재 복합재료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유리섬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대부분의 복합재 구조와 공정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교육은 복합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마지막에 Q&A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리섬유가 무엇인지 정의와 개요를 살펴보고 종류와 분류 체계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 물리화학적 특성을 상세히 설명드린 후 실제 제조 공정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복합재 산업에서 유리섬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 건강 관련 정보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유리섬유의 정의와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섬유는 유리 원료를 약 1500도에서 1600도의 고온에서 녹인 후 이를 매우 가늘게 뽑아 만든 무기질 섬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리를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게 뽑아서 만든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섬유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가닥을 모아 플라스틱과 결합하여 복합재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가볍지만 강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리섬유 산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치 산업이자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대규모 용융로와 정밀한 생산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둘째, 자동차, 전자,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 산업입니다. 즉, 기초 소재이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 산업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품질과 가격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섬유 산업은 단순 소재 산업이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리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로 유리섬유의 종류와 분류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길게 이어진 유리 장섬유이며 다른 하나는 짧게 끊어진 형태의 유리 단섬유입니다. 유리 장섬유는 구조재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복합재의 보강재로 활용됩니다. 반면 유리 단섬유는 단열재와 보온재로 사용되며 구조적인 강도보다는 열 차단 기능이 중요합니다. 복합재 분야에서는 대부분 유리 장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설명에서는 유리 장섬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으며 유리 장섬유를 유리 섬유로 지칭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유리 섬유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유리 섬유의 종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명칭 앞에 붙는 약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유리 섬유는 화학 조성에 따라 이름이 붙는데 이때 앞에 붙는 알파벳은 해당 소재의 핵심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 글라스에서 E는 일렉트리컬의 약자로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C 글라스의 C는 케미컬 레지스턴스의 약자로 화학적 내직성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D 글라스의 D는 디일렉트릭의 약자로 전기적 특성 중 유전율이 낮은 소재를 의미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AR 글라스는 알카리 레지스턴스, 즉
알칼리의 각강한 특성을 의미하고 S글라스는 스트렝스, 즉 높은 강도를 가진 소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리섬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해당 소재의 주요 성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약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E글라스를 사용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이러한 약자를 보고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리섬유의 종류별 화학 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C글라스, E글라스, ECR글라스, S글라스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E글라스로 SiO2, 실리카가 52에서 62%, Al2O3, 알루미나가 12에서 16%, CaO, 산화칼슘이 16에서 2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E글라스와 대비되게 ECR 글라스는 내화학성이 크게 우수합니다. 특히 보론, B2O3를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S글라스의 경우 SiO2, 실리카와 Al2O3, 알루미나의 함량이 높아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지만 가격이 비싸서 항공, 방산 등 특수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다. 아래에 정리된 E글라스와 ECR 글라스의 공통 특징 6가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리섬유의 발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최초의 A글라스 파이버가 개발된 이후 1939년에 전기 절연용 E글라스가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유리섬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내식성, 고강도, 내알칼리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리섬유가 개발되었고 1996년에는 어드벤텍스라는 획기적인 내식성 유리섬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고탄성률, 고강도 제품이 개발되면서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9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리섬유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유리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무에서 유리섬유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섬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 전자 분야에 활용되고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나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수분 흡수가 거의 없어 습한 환경에서도 물성 변화가 적고 불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무게 대비 강도가 매우 높아 경량 고강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리섬유는 가볍고 강하고 타지 않는 소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의 표는 유리섬유 종류별 물성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초심자 입장에서는 모든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 특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S글라스는 가장 높은 강도와 탄성률을 가지는 고성능 소재입니다. 반면에 E글라스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소재입니다. 어드벤텍스는 ECR 글라스의 한 종류로서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부식 환경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 강도 중심, 범용성 중심, 내식성 중심으로 소재를 선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자분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시는 유리섬유와 성면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유리섬유와 성면은 외형상 비슷해 보이지만 물성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면은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유리섬유는 체내에 용해되어 배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산업에서는 성면을 유리섬유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성 및 성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리섬유에는 바인더 또는 사이징이라고 하는 코팅이 적용됩니다. 이 코팅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리섬유를 보호하여 작업 중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유리섬유와 수지 간의 접착력을 향상시켜 복합재의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이징은 단순한 코팅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인 유리섬유 제조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공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섬유의 제조 공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원료 배합 단계에서는 최종 제품의 기본 성분이 결정되며 이 단계의 품질이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용융 단계에서는 고온에서 유리를 녹이는데 온도 제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섬유 성형 단계에서는 실제 섬유의 직경과 품질이 결정되며 전체 공정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징 및 가공 단계에서는 최종 제품의 용도에 맞는 특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각 공정은 단순한 생산 단계가 아니라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네 단계를 기억하시면 유리섬유 공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신 겁니다. 첫 번째 파트로 복합재료 산업에서 유리섬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응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섬유는 전 세계 6만 개 이상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개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경량도 고강 구조재로 항공기 동체, 날개 부품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범퍼, 엔진 커버, 도어 패널 등에 사용되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에도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에서는 외벽 패널, 단열재, FRP 보강 철근 등으로 사용됩니다. 전기전자에서는 PCB 기판의 FR4가 가장 대표적이며 절연체와 전자부품 하우징에도 쓰입니다. 해양 인프라에서는 선박 외판, 풍력 블레이드, 물탱크 등에 사용되며 스포츠 산업재에서는 서핑보드, 안전모 등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유리섬유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표는 각 성형법에 따른 FRP 성형품의 물리적 성질을 비교한 것입니다. 핸드레이업과 스프레이업은 유리섬유의 함량이 30에서 40% 수준으로 인장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규모 생산이나 대형 제품에 적합합니다. SMC는 대량 생산에 유리하여 자동차 외장재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인발 성형품과 필라멘트 와인딩 제품은 유리섬유의 함량이 50에서 90%까지 높아 인장 강도가 56에서 130kg/mm 제곱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파이프, 탱크, 풍력 블레이드 등 높은 강도가 필요한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성형법의 선택은 제품의 크기, 형상, 요구물성,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첫 번째 파트로 유리섬유와 안전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현장에서 유리섬유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섬유의 건강에 대해서는 1942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42년 최초 조사에서 유리섬유 제조 공장 작업자들에게 건강장애가 발견되지 않았고, 1977년과 1982년 WHO 컨퍼런스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노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2년간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암이나 관련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87년 IARC, 즉 국제암연구기구에서 유리 장섬유를 3등급 비발암 물질로 공식 분류한 것입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유리섬유 자체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 시 일시적인 피부 자극이나 눈 자극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스크와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예상 질문 및 답변을 드리며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유리섬유는 왜 단독으로 쓰지 않고 복합제로 사용하나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유리섬유는 인장 강도는 우수하지만 단독으로 형태를 유지하거나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와 결합하여 복합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구조 안전성과 성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즉, 유리섬유는 강도를 담당하고 수지는 형상 유지와 하중 전달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초심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가격과 성능입니다. 유리섬유는 키로당 2,000원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범용성이 뛰어나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탄소섬유는 강도와 탄성률이 더 높지만 가격이 2만 원 이상, 심할 경우엔 1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항공우주와 고성능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요구 성능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유리섬유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유리섬유는 성면과 달리 체내에 용해되어 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작업 중에는 피부 자극이나 분진에 의한 호흡 자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왜 대부분 이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글라스는 강도, 전기적 특성, 내구성, 가격 측면에서 균형이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글라스가 기본적 선택으로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유리섬유의 성능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이 부분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리섬유 자체의 물성뿐만 아니라 섬유의 배열, 사이징의 처리, 그리고 수조와의 결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복합재에서는 섬유 방향과 적층 구조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리섬유는 왜 가볍다고 하나요? 마지막으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절대적인 밀도만 보면 금속보다 크게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강도 기준으로 보면 훨씬 적은 무게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비강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강도 때문에 유리섬유는 가볍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